요 유류분 제도는 2023 수특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도 모평인가요? 2023 고3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모평에 2024 모평인가 아닌가요? 2023. 2022년도에 본 거네. 2023 9월 모평. 요때 유류분 제도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또 이런 게 나온 걸 보면, 물론 2023 수특에 나왔으니까 2023 모평에 나온 건 있겠지만, 유언이나 유류분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 고3 3월 모의고사 14번에서 17번 문항. 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권리관계의 변동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권리관계의 변동이 무슨 말이야? 주영아, 권리관계의 변동이 무슨 말이야? 권리가 생기거나 없어졌다. 그 권리가 뭐야? 자유. 자유? 권리가 뭐야? 법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금방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글이 겉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법지문 읽는 연습,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이걸 익숙하게 만들라고. 권리관계 이런 말 나오면 머릿속에 딱 요거 떠올리세요. 소유 권리, 소유권 권리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딴 거 떠올리지 말고 권리관계라는 거는 뭐 굉장히 많거든요. 점유권, 소유권, 질권, 지상권에서부터 권리가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권리는 우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은 쉽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께 내 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아빠한테 있는 게 아빠가 돌아가시면 내 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관계의 변동이 별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유권이 내 쪽으로 온다. 내 소유권이 된다. 그렇게 하면 권리관계의 변동이 쉽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 되지. 자, 두 번째. 일방적인 의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일방적인 의사가 있다면 쌍방적인 의사도 있겠죠. 쌍방적 의사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뭐라고? 계약.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게 계약. 쌍방 의사. 뭐가 있다고? 계약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계약은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이라고 해도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계약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제일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매매 계약을 생각하면 돼요. 매매 계약은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20번씩 하죠. 10번씩 하죠. 어디서 하죠?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그게 매매 계약이에요. 아저씨 삼다수 주세요. 여기 있다. 이게 계약이 그게 계약이야. 삼다수 주세요. 돈 내놔. 여기 있어. 이거든. 그러면 삼다수 주세요가 청약이고요. 그래. 승낙이에요. 이래야 삼다수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일어나면 그 소유권이 편의점 주인에서 내 걸로 넘어오는 거죠.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나면 두 가지 의무가 생겨요. 나는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고, 거기는 물품을 나한테 물품을 나한테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계약과 법률시행이 다 끝나는 거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쌍방적 의사에서는 뭘 떠올리면 된다? 계약을 떠올리면 된다. 그러면 일방적 의사와 쌍방 의사의 차이가 뭐냐면 쌍방 의사는 이 방향이 둘이죠. 하나는 뭐야? 청약, 하나는 승낙. 둘이 예스 해야 이 의사 표시가 계약 법률이 성립되는 건데 일방적 의사는 얘 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읽어볼게요.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거.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쌍방이 아니란 얘기죠.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다수는 살 때 살아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삼다수 주세요. 1,000원이다.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증은 내가 죽으면 내 집을 누구에게 줘라. 그럼 내가 죽었어. 그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대방은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어떤 유증을 했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너한테 1,000만 원을 주는 유증을 한 거야. 유증. 너는 그거 알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너한테 주기로 했어. 그럼 네 거가 되는 거지. 너의 승낙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이해됐습니까? 죽은 사람의 얘기니까. 그런데 거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안 받을래. 네가 거절하더라도 유증은 성립했는데 네가 거절했을 뿐이야. 계속 읽어볼게요.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승낙이 아니고 뭐죠? 거절, 승낙, 거절. 그죠? 이 점에서 상대방이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 자, 증여와 유증의 차이는, 증여는 이거 너 가져라. 앞에 네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증여 계약이에요. 쌍방이야. 가져라. 싫은데? 거절이죠. 승낙 또는 거절이 있는데 유증은 그냥 이 사람이 예스를 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고 유증은 성립했는데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성립 후 거절이고 증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하면. 계약이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유증은 단독 행위로 증여는 계약으로 분류된다. 자, 일방적 의사표시는 단독행위, 쌍방적 의사표시는 계약이죠. 유언의 의사표시는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이 대필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는 어떻게?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거 갖고도 안 돼요. 사실 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써도 이거 무효예요.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도 안 돼. 이거 글이 잘못된 걸 거야, 아마. 그 유언 작성 자필증서 유언이라고 써보세요. 자, 직접 쓰고 2번 서명하고 3번 도장 찍어야 돼. 맞죠? 직접 쓰고 서명하고 도장 찍어야 돼. 쓰고 유언장의 작성 의제 직접 쓰고 유언장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성명을 직접 써야 돼요.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명하고 플러스 사인 어떨까? 안 돼. 서명하고 뭐 해야 돼? 도장 찍어야 돼. 뭐 날짜도 다 써야 되고 이름을 자기가 직접 자기 글로 써야 돼. 이름을 쓰고 옆에 뭘 찍어야 돼? 도장을 찍어야 돼.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 그게 해결이 됐나 모르겠는데 나의 전 재산을 연세대학교에다 준다. 하고 서명하고 사인을 해버렸어. 도장을 안 찍고. 연세대학교 그 증여 유증 사건, 연세대학교 유증. 유증. 그죠? 이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결론이 어떻게 됐냐고, 판례가. 그래서 굉장히 엄격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한테 다시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쓰고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틀린 거죠? 직접 쓰고 서명하고 도장 찍어야 돼. 내 이름 쓰고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이거 볼게요.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미리 본인의 진위를 확실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써도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알죠?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것. 취소는 내가 취소하면 없던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나의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유언을 썼어요. 그걸 보여줬어. 이거는 너의 동의 없이는 바꾸지 않는다라고 썼어. 근데 다음날 유언장을 다시 쓴 거야. 나의 전 재산은 B한테 준다. A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그 유언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자기 건 줄 알아. 근데 다음날 B한테 줬죠. 날짜가 다음날 게 더 앞에요, 뒤에요? 뒤잖아요. 앞에 건 무효예요. 없는 거야. 그 다음날 유언장을 또 쓰는 거야. C한테 준다. 각자가 유언장을 갖고 있어. 다 지 건 줄 알고 갖고 왔는데 날짜 딱 보고 제일 마지막 것만 유효한 거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속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상속인으로 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상속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상속 비율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죠.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따라해 볼게요. 강행 규정. 반대된 말이 임의 규정인데 임의 규정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강행 규정은 못 바꿔. 그러면 내가 내 식구 말고 딴 사람한테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상속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뭘로 줘? 유증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한테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딴 사람한테 줄 수 있어. 근데 뭘로 줘야 돼? 유증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주는 게 그러니까 상속은 법적 상속인이 받는 거고 유증은 죽으면서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개한테 줄 수도 있다. 그 개를 보호하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 아니면 단체한테 줄 수도 있고 학교에다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가 상속을 받는 건 아니죠. 상속은 누가 받는 거야? 상속인이 받는 거고요. 유증은 그냥 내가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포괄적이라는 표현은 자산도 상속되지만 채무도 이전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속할 때 포괄 상속을 하겠느냐? 거기다 사인을 하면 안 좋아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정 상속을 한다고 사인을 하면 돼. 뭐라고? 포괄 상속이라는 게 있고 한정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한정 상속에다 사인을 해야 돼요. 포괄 상속은 아빠의 그러니까 재산 플러스 빚까지 다 상속하는 거예요. 한정 상속은 재산 빼기 빚이 0보다 크면 상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빚이 더 많으면 나는 빚을 갚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근데 포괄상속을 해버리면 아버지가 재산은 50억이고 빚이 70억이면 내가 20억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한정상속에다 사인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포괄적 승계라서 자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된다.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법률 행위는 내가 법률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상속은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하면 즉시 생기는 거죠. 민법에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놓아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자, 1순위는 제1 피상속인의 자녀. 그걸 직계 비속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모는 받아요, 못 받아요, 상속을? 못 받아요. 자녀가 없으면 2순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 직계 존속. 배우자는 공통해요. 1순위 상속자가 있어도 받고, 1순위 상속자가 없이 2순위 상속자가 있어도 받고, 2순위 상속자가 없으면 본인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그 50%를 얹어준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면 그 상속분의 비율은 각각 1.5 대 1대 1이다. 자식이 없고 부모 한 명만 있다면 와이프는 1.5, 엄마는 1 이렇게. 무슨 말이냐겠죠? 2순위 상속자도 없으면 그럼 4촌, 3촌, 그 다음에 4촌 이렇게 넘어가요. 유증은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다.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특정 재산에 대한 유증은 뭐냐면 뭐 자동차, 내 자동차는 누구한테 준다. 내 은행 통장에 있는 돈 5천만 원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주는 거지만 포괄 유증은 내 재산의 3분의 1을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상속자는 아니지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비해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자, 예를 들면 어느 집은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특정 유증이잖아요. 그럼 이게 상속인한테 먼저 넘어가. 상속인한테 넘어갔는데 요거는 내 거니까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포괄 유증은 나한테 바로 넘어오는데 특정 유증은 상속인한테 귀속되고 상속인이 귀속된 거를 내가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되므로 그 이행이 완료되는 때에 수증자는 재산권을 취득한다. 유증을 받는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적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다.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 다만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일 거예요. 유류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1대 1.5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한테 내가 돌아가신 사람이 싹 몰아줬을 때 이 사람은 하나도 못 받을 거잖아요. 법정 상속분의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상속의 비율. 누가 아무 말 없이 죽어도 가족들은 2분의 1 맞습니다. 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그리고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 분의 2분의 1이고 부모, 형제, 자매는 3분의 1? 네.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서 내 전 재산을 학교에다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그럼 아들은 너무 황당하잖아. 내가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거에 있는데 근데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 존중하지만 자식의 기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거에 반은 가져가라 이거. 주영아 뭐라고?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법적 상속분대로 받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그냥 법적 상속분대로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전체 재산이 2분의 1, 3분의 1인 거예요? 아니요. 내가 받을 부분의 2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면 엄마 있으면 엄마가 1.5, 자식이 둘 있으면 1. 요게 법적 상속분이야. 응? 요거의 2분의 1. 네 유류분이야. 유류분을 받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거를 A 단체에다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유증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도 못 받게 되잖아요. A 단체가 다 가져가니까. 그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내가 받을 1의 2분의 1은 받을 수 있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주영이 이해됐어?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 적었니? 읽어볼게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았어요. 1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영이 뭐 적었니? 너 뭐 적었니? 2번.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증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먼저 수증자는 거절할 수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증은 성립한 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유증은 내가 유증하는 순간 성립하는 거예요. 16번. 자, 유증의 효력은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유증의 성립이 사망으로 발생하는 거고 유증의 효력은 거절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걸 거예요. 효력과 성립의 차이. 자, 이 본문 읽어볼게요. 유증에 대한 부분. 자, 앞에 부분도 읽을게요. 법률상 유언은 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반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 하는데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성립한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유증은 단독 행위로 증여는 계약으로 분류된다.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자필 증서를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자, 여기서 네 말도 참 의의가 있는 게 되게 말이 어렵죠. 효력이 발생한다 하고 성립한다 차이의 그 표현 차이인데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권리함을 갖게 된다. 거절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성립을 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도 성립 후
성립, 노거절, 효력 발생. 거절하면 효력 발생 안 하는 거니까 성립을 한 다음에 거절을 하면 효력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성립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이해됐니? 16번. 16번.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영아 뭐 적었니? 저 많이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 너 뭐 적었니? 읽어볼게요. 기억,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적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1번부터 읽을까요? 네. 1번,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강행 규정이니까 유언을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거야. 2번, 법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법적 상속인이 아닌 기억이 보면 유증으로 배우자 자녀에게 법적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법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법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해서 법적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래서 상속분은 그대로 가는 건데 2번도 좀 약간 애매하게 되네요. 또 3번 읽어볼게요. 법적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단체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이렇게 되면 유류분만 남는 건데 이것도 애매하네요. 4번, 법적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건 안 돼요. 5번, 제1순위 법적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찾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1번은 말이 안 되고 2, 3, 4, 5번은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기억이 뭔지를 볼게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적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적 상속분이라는 게 1대 1.5대 1 아들, 딸, 와이프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게 법적 상속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지가 되나 안 되나를 판단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16번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의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2번을 보면 제3자에게 일부를 유증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는 거죠. 1대 1대 1.5가 유지돼야 안 돼요? 되죠? 제3자한테 갔어도 이 3명 사이에 1대 1대 1.5는 유지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잖아. 2번은 그래서 됐고 3번 공익단체에 모든 걸 증여했다. 그럼 유류분에서는 1대 1대 1.5가 유지되겠네. 그렇죠? 유류분에서는 1대 1대 1.5가 유지되겠고 일부를 주든 전부를 주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안 되면 3번도 답이 안 돼야 되죠. 일부를 주든 전부를 주든 이 세 사람 사이에 이 비율은 변동이 없으니까 4번 법적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을 다르게 정하는 요원 이거 상속분을 다르게 정하는 요원은 안 돼요. 이건 강행 규정이니까. 5번 이런 경우에 유증을 와이프한테 유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와이프한테 만약에 절반을 줬어.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1대 1대 1.5지만 와이프는 그의 절반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받아서 결과적으로 비율이 1대 1대 3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즉 중요한 거는 유증을 이 3명 중에 누구한테 해버리면 1대 1대 1.5의 비율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17번 뭐 적었니? 몇 번? 읽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X의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A, 딸 B가 전부이다.
배우자, 아들, 딸. X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으로 14억 원의 현금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X의 자필 유언도 발견되었는데 X가 사망하면 전체 재산의 절반을 공익법인 C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요 내용이네요. 그죠? 요 내용이네요.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1번.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전체 재산의 절반이니까 포괄유증이죠. 그렇죠? 특정 유증이 아니고 무슨 유증이야? 포괄유증이죠. 특별한 그 자동차를 준다거나 집을 주거나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재산에 얼마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포괄유증이니까 이거는 채권 채무를 다 물려받는 거죠. 2번.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7억 원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거절할 수 있다. 유증은 거절할 수 있죠. 3번. X에게 채무가 없다면 아들 A와 딸 B가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합은 X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다. 1대 1.5니까 합은 2대 1.5니까 이게 더 크죠. 4번. X에게 채무가 없다면 X의 부모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의 법적 상속분은 줄어들지만 X의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는다. 아들, 딸 요거는 1차 상속, 와이프는 공통 상속. 그러면 1차 상속이 있으면 2차 상속은 상속을 못 받으니까 틀렸죠. 5번. X에게 채무가 없다면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동 상속인들 가운데 아들 A와 딸 B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 1대 1.5니까 자식은 아들이든 딸이든 같다 다르다? 같다. 옛날에는 아들이 더 많이 받았었어요. 딸도 결혼한 딸과 결혼하지 않은 딸의 비율이 달랐었어요. 민법이 근데 바뀌어가지고 다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남녀 평등이 우리나라 민법 이게 헌법소원 들어가지고 이 규정은 남녀 차별 헌법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민법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024 고3 3월 모의고사 읽기 자료 2. 유언과 상속 1. 계약과 단독행위 법률행위는 개인 또는 법인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의사표시로 계약과 단독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두 형태의 법률행위는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의 구성과 효과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계약 1. 계약 계약은 두 개인 또는 여러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이다.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밑줄. 계약의 핵심 요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 쌍방의 의사표시에 합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의 의사표시, 쌍방의 의사표시 나오는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행정행위에서도 쌍방이냐 일방이냐 이런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이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뭐 떠올리라고요? 계약 중에서 뭐 떠올리라고? 매매. 그래서 이는 계약의 본질을 이룬다. 계약은 권리와 의무의 상호교환을 기반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모두에게 법적인 의무와 권리를 발생시키는데 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매매를 볼게요. 매매를 생각하면 뭘 떠올리라고? 편의점 떠올리면 돼요. 편의점 떠올리면 삼다수 주세요. 이게 청약이죠. 네. 1,000원입니다. 이게 승낙이죠.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죠. 이 사람은 물품 인도 의무가 생기죠. 반대로 이 사람은 물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이 사람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이게 쌍방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 법률 효과가 소유권이 이 가게에서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고, 반대로 돈의 소유권은, 물건의 소유권, 돈의 소유권은 이쪽으로 넘어오죠. 손님한테서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모든 게 효력 발생이 끝난 거예요. 법률 행위가 이제 종료되는 거예요. 계약의 유효성은 계약의 유효성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며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고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의 유형은 다양하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용역계약 등 경제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 유언 단독행위. 2.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한 개인의 단독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단독 의사표시의 성립. 이러한 행위의 법률 효과는 행위를 하는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다. 단독행위는 타인의 동의나 합의 없이 단일 개인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된다. 그래서 무슨 표시라고 그래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표현을 썼죠. 단독행위의 예로는 유언, 철회, 포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유언은 한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단독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이는 유언자의 단독 의사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독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 사용되며 특정한 법적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과 단독행위 비교. 3. 계약과 단독행위의 비교. 계약과 단독행위의 주요 차이점은 합의의 유무, 효력 발생의 주체, 그리고 법적 효과의 범위에 있다. 계약은 쌍방 또는 다수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모든 당사자에게 상호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반면 단독행위는 개인의 단독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며 해당 행위를 한 개인에게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두 법률 행위의 선택과 사용은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한 법적 결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법률적 요구사항 그리고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자신의 재산과 법률상의 지위를 정리하기 위해 유언자가 단독으로 하는 의사표시다. 유언은 사후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이를 통해 유언자는 사망 이후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고 특정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특정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남길 수 있다. 유언은 민법상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유언의 성립, 형식, 효력 및 취소에 관한 여러 법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1. 유언의 형식. 유언은 그 중요성과 후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밑줄 엄격한 형식적 요건. 대부분의 법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의 형식을 인정한다. 자필 유언. 유언자가 전문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 형식이다. 날인도 있어야 돼요. 공정 유언.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되며 공증인과 증인이 이에 참여하는 유언 형식이다. 공증인은 변호사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술 유언. 특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유언자가 급성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증인 앞에서 구술로 하는 유언을 허용하기도 한다. 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 녹음 같은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유언의 효력. 2.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효력이 발생. 유언에 의해 지정된 상속인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유언은 유언자가 생전에 설정한 지시사항을 사망 후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응? 3. 유언의 취소 및 변경.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의 취소나 변경 역시 유언의 성립과 동일한 형식적 요건을 따라야 한다. 새로운 유언이 이전의 유언과 상충될 경우 일반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한다. 유언의 법적 분쟁. 4. 유언의 법적 분쟁. 유언에 관한 분쟁은 상속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유언의 유효성, 유언자의 의사 능력, 유언의 내용 해석 등이 주요 분쟁 사항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언의 형식적 정확성과 유언자의 실제 의사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포괄유증. 포괄유증. 포괄유증은 유언자가 자신의 전 재산 또는 재산의 명시된 부분을 하나의 유증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유언자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또는 그 지정된 부분을 포괄한다. 포괄유증은 특정한 재산 항목을 지목하지 않고 유언자의 재산 전체 또는 큰 범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속 처리 과정에서 유언자의 전체 재산이나 광범위한 범주의 재산을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특정유증. 6. 특정유증. 특정유증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중 특정 항목 또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재산 부분을 지정하여 그것을 특정인에게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유증의 경우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그 식별된 재산만이 수혜자에게 이전된다. 특정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 시 보유한 재산 중에서 명확하게 지정된 개별 항목이나 재산의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비교. 7.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비교.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의 방식과 범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포괄유증은 유언자의 재산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유언자의 사후 재산 처리를 광범위하게 지시한다. 반면 특정유증은 개별적이고 명확하게 식별된 재산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유증의 대상과 수혜자가 명확히 지정된다. 유언과 상속. 상속. 상속은 사망한 개인의 재산과 법적 의무가 생존하는 자에게 법률에 의해 이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피상속인의 법률 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상속의 법적 구조와 과정은 각 국의 민법에 의해 규율되며 상속 처리 방식은 법정 상속과 유언에 의한 상속으로 크게 나뉜다. 법정 상속. 1. 법정 상속. 법정 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상속 방식으로 법률에 정해진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족 구성원,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이 될 수 있으며 각국의 민법은 이들 상속인의 우선순위와 상속 분배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유언에 의한 상속. 유언에 의한 상속. 유언에 의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은 법정 상속 순위와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분배하거나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의지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법률이 요구하는 형식을 준수해야 유효하다. 상속의 과정. 3. 상속의 과정. 상속 과정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하고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며 상속 재산에 대한 채무와 세금을 정산한다. 최종적으로 재산은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인에게 분배된다. 상속의 효과. 상속의 효과. 상속은 비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와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윗줄. 그러니까 재산만 이전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빚도 이전된다는 거죠. 상속인은 비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한정 상속을 선택하여 채무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을 무한한 채무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자, 한정상속은 그러니까 재산하고 채무를 비교했을 때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상속은 사망한 개인의 재산과 의무가 생존하는 자에게 이전되는 복잡한 법률 과정이다. 법정 상속과 유언에 의한 상속은 상속 처리 방식의 주요 두 축을 이루며 상속 과정은 상속 재산의 파악, 채무와 세금의 정산, 재산의 최종 분배를 포함한다. 상속은 상속인에게 법적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며 비상속인의 마지막 의지를 반영하고 법적 순서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규율한다. 유류분. 4. 유류분. 유류분 제도는 상속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비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분배가 일정한 법적 상속인을 과도하게 배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말한다. 법적 상속인을 과도하게 배제하지 않도록 한 놈한테 하나도 안 주겠다. 요거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제도는 비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 권한과 가까운 친족의 경제적 보호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유류분은 특정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상속 재산의 비율을 지칭하며 해당 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적정한 비율 이하로 상속받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유류분의 대상. 1. 유류분의 대상. 유류분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직계비속 배우자 그리고 때때로 직계존속과 같은 법정 상속인에게 부여된다. 이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분배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생활 필요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받는다. 유류분은 2.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의 구체적인 비율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설정된다.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직계비속에게서 법정 상속분의 절반, 배우자에게는 전체 상속분의 4분의 1이 유류분으로 설정될 수 있다. 유류분 비율의 설정은 해당 국가의 법체계, 가치관, 가족 구조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때 비율은 나올 테니까 비율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유류분 청구 절차. 유류분 청구 절차. 유류분 청구권은 비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발생한다. 상속인이 유언에 따른 상속분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유류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 청구 절차는 해당 국가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며 청구인은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과 그 규모를 증명해야 한다. 4. 유류분 제도의 법적 의의. 유류분 제도는 비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가까운 친족의 경제적 보호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공정한 재산 분배를 보장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유류분 제도의 존재는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유류분 제도는 상속법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가족 구성원 간의 공정한 재산 분배를 촉진하고 법적 상속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좋아요. 자, 상속과 유증의 차이 별표. 5. 상속과 유증의 차이.
상속과 유증은 사망 후 개인의 재산과 권리가 이전되는 법률적 메커니즘을 나타내며 각각 상이한 법적 특성과 절차를 가진다. 이 두 법률 행위는 사망한 개인의 재산이 살아있는 자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만 그 기본적인 구조와 발생 조건에서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 1. 상속. 상속은 비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과정으로 밑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과정. 비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의무가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전체 재산과 의무가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 상속 과정은 상속 과정은 비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에도 발생하며 유언이 있더라도 유언에 의해 명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상속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하며 상속인은 비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채무를 승계한다. 상속의 법적 효과는 비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상속인은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가진다. 2. 유증. 유증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에 의해 특정인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다. 유증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에 의해 특정인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다. 유증은 피상속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기반하며 특정 재산 또는 권리를 지정하여 특정 수혜자에게 부여한다.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비상속인이 유언에서 명확하게 지정한 것으로 확정되며 유증에 의해 이전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처리된다. 자,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처리된다. 유증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언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을 유증을 해버리면 요만큼만 상속재산이 되는 거네, 그렇죠? 요거는 유증이 되는 거예요. 유증을 받는 수혜자는 유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승계할 수 있다. 상속과 유증의 차이점. 3. 상속과 유증의 차이점. 발생 조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유증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자, 유언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그러니까 15번 문제에서 그 나왔죠. 사망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네요.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는 뭐야? 상속. 법적 구조. 법적 구조. 상속은 비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의무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포괄적 과정이다. 유증은 비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지정한 특정 재산을 특정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개별적 행위다. 개별적 행위. 권리와 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비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유증의 경우 수혜자는 유증된 특정 재산의 권리만을 승계한다. 비상속인의 의사. 상속은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비상속인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유증은 비상속인의 명확한 의사에 의해 결정되며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과 유증은 사망 후 재산 분배의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으로 각각의 법적 특성과 절차를 통해 비상속인의 재산과 의무가 후대에 이전되는 방식을 규정한다. 포괄적 승계. 포괄적 승계. 포괄적 승계는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사망, 법인의 합병 또는 법적 지위 변동 등의 사유로 한 주체로부터 다른 주체로 전체적으로 이전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이전.
이 개념은 개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법적 단체의 법적 지위 변동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도 적용된다. 포괄적 승계는 특정 권리나 의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승계와는 달리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이전을 의미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 1. 상속에 의한 포괄적 승계. 개인의 사망 시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계약상 의무, 저작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까지도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법률상 정해진 순서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인 승계에 의한 포괄적 승계. 법인 승계에 의한 포괄적 승계. 법인의 합병, 분할 혹은 사업 양도와 같은 사건에서도 포괄적 승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병 시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법인 또는 합병되는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법인이 합병할 때도 승계가 된다는 거죠. 포괄 승계. 이 경우 계약, 라이선스, 채무, 자산 등 법인이 보유한 모든 법률적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며 해당 과정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포괄적 승계의 법적 의미. 3. 포괄적 승계의 법적 의의. 포괄적 승계의 법적 의의는 권리와 의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포괄적 승계의 법적 의미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의 연속성 보장. 이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권리와 의무의 분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한다. 특히 상속에 있어서는 사망으로 인한 법률 관계의 단절을 방지하고 법인 승계에서는 경제 활동의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포괄적 승계는 개인과 법인의 법적 지위 변동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주체에게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법률 제도다. 이 제도는 상속과 법인 승계 등 다양한 법률 상황에서 권리와 의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포괄적 승계는 권리와 의무의 전체적인 이전을 통해 법률 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